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죠. 성공이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꾸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 근데 이 꾸준함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라 그러면 뭔가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이미 성공한 사람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멘토가 할 역할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멘토로 존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고민을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 상황이 변화되거나 개선되는 거는 전혀 없는데 내 기분만은 한결 후련하고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게 기분이 가벼워지면 같은 상황도 달리 보게 되고 같은 상황도 같은 이야기도 달리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권태가 오고 슬럼프가 왔다는 거는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려고 할 때 뭔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사람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이제 스승님들이 있어요. 한 10년 넘게 꾸준히 열정이 식지 않고, 그러니까 열정이 식지 않는 것처럼 일을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저희 멘토님들인데, 김 멘토님, 최 멘토님, 광 멘토님, 이 영상을로 대체해서 담아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노력하다가 슬럼프가 왔다거나 뭔가 포기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정이 있어서 무언가 시작했다면 뭐 어느 순간 권태로움에 빠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뭐 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인간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존재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하다가 뭐 슬럼프에 빠지거나 포기해야 되나 뭐 권태로움에 빠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권태나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권태나 슬럼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막 털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수 있고 때로는 또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하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한번 내 얘기를 해볼까? 약간 이런 고민이 됐던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라 그래서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공을 또는 성과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프리랜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일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일이 잘 돼도 혼자, 잘 안 돼도 혼자, 그러니까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외로움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외로움은 단순히 심심함이 아니라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프리랜서로서 오랜 기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뭐 서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일이 잘 되면 다 함께 이제 축배를 막 드는 거죠. 일이 잘 됐을 때 혼자 즐거워서 혼자 아싸 잘 됐다 이러고 하는 거는 뭐 자아자찬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그때 네가 이렇게 했었지, 그때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이거는 내가 잘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공과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팀원,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정감이 극도의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근데 이렇게 처음에 파트너를 맞이해서 같이 일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소득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가져가던 걸 50만 원만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팀을 꾸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혼자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진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될 때도 있고, 근데 또 이렇게 마음 맞는 파트너들이랑 함께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좀 나눠 갖는 것 같아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또 소득을 키우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를 나 혼자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했더라면 이제 이만하게 키운 다음에 이거를 좀 나누어서 가져가야지, 흔히 말해서 파이를 키운다고 하죠. 내 파이를 키우게 되니까 처음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 같았어도 나중에 소득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분들도 있죠.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마음 맞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쉽지만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파트너를 딱 선택했다고 해서 이 파트너가 무조건 나랑 끝까지 계속 같이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나서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또 다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다 또 다른 분을 만나서 또 힘을 합치기도 하고, 왜 그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처음 연애했던 대상과 결혼을 해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일수록 결혼 생활이 좀 순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랑도 만나보고 저 사람이랑도 만나보면서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런 나의 모습과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땐 좀 더 융화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뭔가 파트너를 만날 때 소득적으로 고민되는 것도 별로 고민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파트너를 만났을 때 나랑 호흡이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리이긴 하지만 꼭 처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파트너가 될 필요는 없다. 맞춰가는 것이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함께 일하시는 파트너님들께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네요. 또 박, 조, 최, 장, 김, 정, 이 님, 이름을 다 언급하긴 좀 그렇고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게 늘 감사하게 든든하게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결론을 좀 지어볼게요. 성공을 하려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한데, 꾸준하게 가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힘들 때 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공감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줄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성과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기 따위는 날려버리고 슬럼프 따위 날려버릴 수 있는 파트너와 그리고 멘토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꾸준함의 힘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